네, 하태민 경제TV 개장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 소망하면서 불철주야 여러분을 보좌하려고 애쓰는 방송입니다. 저랑 함께 공부하시면요, 수익이 얼마나 날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기업과 산업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시니까 남들보다 분명한 거는 잘 지키실 겁니다. 남들보다는. 그러다 잘 지키시다 보면 큰 수익 나는 기회가 1년에 몇 번 찾아옵니다. 그때 내가 그 주식을 10% 먹고 파느냐, 100% 먹고 파느냐. 그게 제가 볼 때는 주식 투자라는 사업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수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9시 31분인데요. 양시장 외국인 매도가 야무집니다.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부터 보면요, 외국인들이 아까보다 19분, 17분 전에 비해서 514억 더 팔았습니다. 오늘 매도가 야무지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평소보다 좀 낙폭이 큽니다. 지수는 지금 0.96%, 약 1%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요, 지금 외국인들이 야무지게 파네요. 536억 더 팔았네요. 오후 야무지게 팝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지금 상승 종목 수가요, 433대 1070,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도 하락 종목이 일반적으로 많은 상황. 근데 9시 30분이 지났으니까 어쨌거나 우리 경험상에 볼 때 미국 시장의 큰 폭 하락에 따른 심리적 영향권에서는 이제 벗어났다. 이제는 우리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양시에 야무지게 순매도 하고 있어서 수급은 좋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심리적도 안 좋지만 수급도 안 좋네요. 다만 요즘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오전에 팔았다가 다시 오후에 순매도를 줄이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 어떨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 속에서 흐름들을 보면 우선 눈에 띄는 흐름이 2차전지에 오늘도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기운이 이렇게 자 엔캠까지는 왔습니다. 엔캠 보면요. 그 다음에 금양, 강원에너지도 플러스 났네요. 그 다음에 음극재도 제2호 대주전자재료 정도까지는 지금 왔어요. 그 다음에 TCC 스틸 강세가 돋보입니다. 동원시 STM제는 여러 거 하죠. 캔도 하고, 알루미늄 박도 하고 하는데요. 지금 동국산업, 그래서 오늘 보면 소템마루는 니켈 도금 강판 관련주들도 좀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요 기운이 점점 확대될지 상승 종목이 늘어날지 아닐지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AI 쪽은 어떤가요? AI 쪽은 여전히 아직은 이미 안 보이고 있어요. APTC는 좀 적대적 M&A가 붙었다. 이래가지고 강세네요. 그래서 원익그룹이 이 주식을 계속 산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 간단히 한번 설명드릴까요? 자, 이건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얘기들, 장중 핫 종목으로 제가 한번 APTC 간단히 한번 설명, 089970인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벌어진 일 중심으로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APTC가 상당히 강한 회사입니다. 회사는 어댑티브 플라즈마 테크놀로지 컴퍼니, 그러니까 플라즈마를 잘 다루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왜 싸움이 붙었느냐 한다면요, 익명가는 100원이고요. 그래서 이 드라이 에처, 드라이 에처라 그 반도체 이런 데 드라이란 말은 플라즈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칭 장비, 이게 아주 전공정 장비 중에 아주 고도의 장비입니다. 기술력이 아주 필요한 좀 전공정 중에서도 좀 굉장히 어려운 장비. 그래서 이 회사가 하이닉스와 쭉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애칭 드라이 에처를 삼성은 누구랑 합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로부터 들여오고 있어서 삼성도 이런 걸 지금 다 국산화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원익 그룹에다가 원익이 좀 이런 쪽을 하니까 좀 만들어 봐라 했는데 원익이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익이 이번에 APTC를 어떻게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좀 기술을 해보려고 그러나요. 자, 그래서 상당히 반기를 끼는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률도 높죠. 그래서 이 정도 영업이익률이 되는 회사가, 물론 이제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지금은 HPSP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넥스틴 이런 회사들 이 정도 고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오죠. 영업이익률은 곧 기술력이다. 그런데 왜 싸움이 붙습니까 하는데, 그런 얘기는 여긴 제가 안 해놨나요? 네, 그게 없군요. 자, 말로 설명드릴게요. 이 회사가 지금 레오 WH가 아마 최우형일 거예요. 최우형. 원래 이 회사의 창업자가 있고요. 최우형이란 분은 이게 원래 벤처 캐피탈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 투자하다가 투자 검토하고 투자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 회사에 개입해서 대표까지 맡은 분. 지분율은 창업자가 좀 더 많아요. 창업자가 이번에 그 매물로 내놓으면서 이 최우영 이쪽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사실 회사를 기술 개발을 키운 게 최우영 씨가 좀 역할을 많이 해서 이분에 대한 우호적인 세력들이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우형 지금 CEO 파와 기존의 일대 주주 파 간에 지금 분쟁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원익 자세하지는 않지만 원익그룹은 여기 좀 붙어가지고 어떻게 여기 숟가락을 좀 얹어가지고 이 기술력을 어떻게 해보려고 좀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업데이트는 해보겠습니다. 지금의 좀 M&A, 적대적 M&A 하고 시끄러운 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아서 이렇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대덕전자 뭐 이쪽도 오늘따라 약한 편이고요. 오늘 로봇 관련주도 좀 고개를 드네요. 로봇 관련주도 그동안 참 많이 쉬었죠. 게임주도 조용하고요. 엔터들도 조용하고. 그 하이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넷마블이 하이브의 2대 주주인데요. 넷마블이 가진 지분이 많습니다. 하이브 지분이 많아서 그게 언제든지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부담이네요. 그래서 하이브 주주 입장에 굉장히 짜증나겠어요. 넷마블이. 저 빨리 팔아버리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당분간 하이브는 좀 안 보시는 게 좋겠어요. 뭐 조금 뭐 좀 고개 들만 하면 뭐 오버행 이슈가 나올 수 있어서. 자, 의료 AI 관련주들은 약세로 밀리네요. 아침 플러스 났다가요. 오늘은 조선도 좀 조용하고요. 방산도 좀 조용하고. 포스코도 오늘은 좀 조용하고요.
2차 전지는 지금 흐름을 보면 하이드로 리튬 보아받고 미래는 나노텍 강원 에너지 보니까 좀 리튬 관련주들이 좀 테마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재를 플러스 났군요. 그래서 음극재들도 고개를 약간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성인 종목들이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네요. 이래서 시장의 에너지가 좀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쨌거나 시장의 어떤 반전의 어떤 출발점은 2차 전지가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에서 뭔가 활발한 움직임이 있으면 AI도 좀 낙폭을 줄이고 분위기가 될 것 같고 2차 전지 안 되면 다 같이 안 될 것 같은 이런 흐름이네요. 코아시아, 가온칩스 이쪽은 그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디자인 하우스. 그래서 팹과 파운드리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에이드텍, 코아시아, 가온칩스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이 파운더리를 키우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쪽 팹리스들도 해주고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보면 삼성이 뭐 이제 3나노 이런 걸로 뭐 대만의 TSMC를 앞서면 되지 않겠냐. 네,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파운드리라는 거는 뭐 3나노 이건 뭐 물론 미세 공정이 앞서면 덕은 있겠지만요. 그 생태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참 힘든 길을 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요. 네, 건설들은 다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요. 다들 조용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2차 전지 쪽에서 과연 시장의 반전의 불씨가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 거기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좀 불씨가 좀 살아나서 시장 전반으로 확 불었으면 좋겠는데요. 개당초에 아직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제가 우리 애청자 정의원님 프로그램 CEO님께 언제부터 이런 수급 상황을 분석을 해드렸냐면요. 이미 지난달에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달에 주목한 6월 13일 데일리에서 이때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이때 네, 2차 전지 미래셋이 네, 심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칠 거다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네, 이것과 이제 그 쇼커브링과 여기에다가 그 유튜버들, 유명 유튜버들의 네, 종목들이 겹쳐버렸죠.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막 이러면서 이 힘들이 뭉쳐가지고 난리가 난 이런 상황인데 6월에 이미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특급 참모를 두고 있다. 그런 주식을 매매하든 안 하든 간에 시장의 흐름을 네, 정확하게 깨고 있다는 게 감각이 중요한데 오늘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금의 지금 흐름 여타 2차 전지부터는 돈이 빠져나오고 있다. 그럼 여기에 편입된 종목은 매도를 한다. 근데 여기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비중이 지금의 타이거 2차 전지수 ETF보다 많을 수가 없죠. 적죠. 그리고 여타 종목들은 매물의 피해를 받겠죠. 결국은 한마디로 지금은 몰빵 펀드 때문에 여타 종목들은 환매 매물에 시달리면서 네, 결국 이들의 그 피를 빨아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로 가고 있다. 결국 이것들이 2차 전지가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이렇게 특정 종목 중심만 왜곡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항상 이런 왜곡된 흐름은 전반적인 부작용을 낳거든요. 이게 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큰 폭 하락하는 게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미래세 펀드로 자꾸 돈이 몰려버리면요. 계속 이 종목을 사야 되잖아요. 그 말은 또 다른 펀드로 판매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른 주식들은 또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흐름이 아니라서 부작용을 크게 났는데 지금은 오히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하락하는 게 시장 전체적으로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구조를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에코프로가 뭐좀 하락한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다.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겠다. 에코프로에게도 좋고 전반적인 다른 종목에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CC 스틸이 제가 전에부터 계속 이 종목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신고가는 굉장히 좀 의미가 남다르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거는 쇼크브링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의 신고가인데 요거는 질적인 측면에서 신고가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002710.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의 배경을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투자 감각이 산다 하는 건데요. 그래서 DCC 스틸의 냉면가는 1,000원짜리입니다. 왜 오르느냐?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켈 도금 강판 때문에 이게 국내 유일합니다. 이게 어디 쓰이느냐? 네, 2차 전지 캔에 쓰입니다. 원통형, 각형, 껍데기로 쓰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회사 근데 공장이 요거죠, 요거 2021년 12월 딱 적기에 투자를 해서 1,100억을 투자해서 지금 생산 능력을 20만 톤으로 확대를 했는데 요게 이제 8월부터 완공되고 그러면 뭐 올해 뭐 연말 정도 되면 본격 가동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내년 초부터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다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하겠다 했으니까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가면 니켈 두본 컴퍼니 크게 성장하겠죠. 이런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딱 절묘하게 투자 시기가 딱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2021년에는 사실 원통형 배터리는 야 그거 없어질 거야. 에너지 밀도도 낮고 무슨 건전지 같은 얘기를 하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경영진이 참 미래를 보는 해안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돋보인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내는 것은 상당히 알맹이 있는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강세를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자꾸 나와야죠. 이런 합리적 이유 때문에 주가가 강세를 주는 종목이 나오면 그 다음에 야 동국산업도 그런 종목이네. 동국산업도 니켈 동국 항파를 짓고 있는데 요거는 2025년 초에 가동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력으로 보면 조금 좀 시간이 있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거나 DC들이 워낙 올라서 지금 시총이 한 1조 5천억 하죠. 그러다 보니까 동국산업도 좀 싸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급등했던 게 DCC 스틸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싸지 않느냐 하는 게 부각되면서 올랐었는데요. 역시 아직도 시간이 좀 남다 보니까 빠지면 또 맥없이 밀려버리네요. 그래서 이 종목도 언제든지 DCC 스틸 때문에 한번 시동은 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그동안 주시장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너무 코스닥의 경우는 집중되다 보니까 여타 종목들이 다 운매 기주고 운매 기주고가 아니고 여타 종목들을 팔아서 이렇게 돈이 이렇게 쏠리는 쏠림 현상이 벌어지는 국면이라서 이런 종목이 이제 부각될 수가 없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앞으로는 에코프로 BM 여타 종목도 좀 퍼져나가는 분위기가 되면 동국산업 같은 종목도 좀 고개를 들 수도 있는 자기가 충분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비오로님,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배터리 아저씨 같은 분을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펀드 애널리스트들의 그 뭘까 고리타분함 위선 예. 지난번에 뭐 기움증권 애널리스트가 한번 걸렸잖아요. 리포트는 매수 리포트라고 지인들한테는 매도해라고 카톡 보냈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은 적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깨부수는 데는 참 큰 역할을 하셨고 네. 앞으로 또 요즘 IT 분야의 젊은 친구 또 유튜브에 유명한 친구 있죠. 그런 분들이 나와서 좀 주식시장에 좀 솔직한 얘기가 좀 오고 가는 거 그런 걸 좀 좋은데 근데 IT는요 그렇습니다. IT는 제가 참 좋더라고. 뭐냐 그 친구는 자꾸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서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자꾸 저변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 기업 내용 그렇게 다들 깔끔하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그 친구가 그 채널마다 나와서 새로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꾸 새로운 얘기 종목을 얘기를 해주니까 자꾸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우리 2차 전지는 자꾸 딴 종목은 별거 아니고 이게 종목이죠. 특정 종목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목도 지금 다 좋습니다. 2차 전지라는 게 네, 다 겹쳐야 돼. 다 좋습니다. 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좋고 저 종목도 좋고 이 종목은 저처럼 나노신소재는 이런 종목이라서 이런 측면이 좋고 DCC 스틸은 이래서 좋고 자 이렇게 쭉 설명드리면 분위기가 좋아질 건데 그냥 특정 종목은 주장창 얘기를 해버리니까 자금이 몰려서 부작용이 생기는 그래서 지금은 그 공매도 세력들이 코피가 터져서 고소하기를 합니다만 지금은 우리 선량한 일반 2차 전지 투자자들도 같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종목도 저처럼 다른 분리막도 좋고 네, WCP도 봐야 되고 엔캔도 봐야 되고 네,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실제로 다른 종목들도 다 좋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투자자 전반이 다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자 이제 흐름을 한번 풀까요? 아까 개장 초반에는 네 폐배터리 중심이었는데 그 분위기가 우선 엔케미 플러스 나서 전에 리튬염 관련주들이 지금 조금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네 음극재 관련주들도 조금 아까보다는 더 분위기가 나아졌고요. 니켈 도금 강판 TCCT의 상승폭이 더 커졌고요. 그 속에서 이제 금량이 강해서 그런지 이렇게 리튬 관련주들도 좀 플러스권을 돌아서고 있게 점점점 긍정적 기운이 커지고 있는 느낌 지금까지는요. 그래서 좀 뭐랄까 좀 여타 종목들도 그냥 크게 한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비엠이 한번 좀 쭉 빠져주고 그래서 그 미래에셋의 그 몰빵 펀드로 자금이 몰려드는 이런 현상이 좀 개선되면 훨씬 시장이 합리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흐름으로 가고 오늘 시장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이쪽이 이제 2차 전지가 분위기 살면 아마 좀 AI 관련주들도 분위기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어스코텍이 또 오르네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께 어스코텍 뭐 관련해서 유한양이 자주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굉장히 개인 투자자한테 어려운 얘기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쉽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어스코텍 네, 그 다음에 지노믹 트리 이런 종목은요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드 같으면 제가 펀드 매니저 같으면 어스코텍, 뭐 지노믹 트리 이런 거는 꼭꼭 쟁여놓죠. 주가 빠질 때마다 아이고 고맙다. 그래. 아이고 싸게 살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저 같으면 꼭꼭 쟁여놓겠지만 제가 펀드 매니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좀 정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 계시면요.
좀 느긋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단기 종목도 있지만 좀 장기 종목도 넣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을 하실 때는 오스코텍이나 지노믹트리 이런 종목들. 지노믹트리도 지금 장점은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뭐냐면 자, 지노믹트리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냐면 자, 지노믹트리도 여러분들 항상 제 카페를 저처럼 이렇게 자료를 보십시오. 우리 하 대표가 이거 자료 만들려고 제 로 데이터 아시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 가지고 자료를 정리하면서 만드는가. 다 좋은데 단점은 뭐냐? 요겁니다. 요게 있습니다. 요게 전환사채. 요게 자꾸 지금 전환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전환돼 131만 주 남아 있습니다. 요게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요게 1,300원짜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지노믹트리가 여기 가다가 콕 꺾인 게 네, 전환 청구 공시가 났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님한테 말씀드리기는 네, 13,000원대 초반 오면 사십시오. 그리고 좀 크게 오르면 파십시오. 당분간은 박스권으로 대응하시고 요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이제 131만 주 남았는데요. 앞으로 한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주 처리하고 한 31만 주 남았다. 이럴 때는 좀 추세적 상승을 염두에 두고 한번 길게 가보시고 당분간은 좀 위에 가면 파시고 내려오면 또 사시고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말씀드렸는데요. 지노믹트리나 오스코텍 같은 종목은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고 계속 꾸준히 한번 보십시오. 당분간 박스권 매매하시다가 나중에 한번 큰 송구가 날 종목들이다. 바이오주 중에는 염두에 한번 두십시오. 제가 뭐 상황 될 때마다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지금 양시장에 팔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핵심은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빠진다고 해서 우리가 쫄지 말자. 오히려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는 거고요. 이 폐배터리의 이 기운이 이제 점점 여타 종목으로 퍼져나가느냐 안 퍼져나가느냐 그게 초점을 맞추시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경계에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WCP 그다음에 엔캠 그런 종목들 그다음 성인 하이텍 여기 들어있고요. 이런 종목이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확산돼서 2차전지 전반이 지금은 사실 여타 2차전지주를 갖고 있는 분은 전부 지금 손가락 빨고 극심한 네,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쪽 종목들이 움직여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이 기운이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이 흐름이 성공하지 못하고 마이너스로 끝난다 하면 전반적인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요즘은 오후장에 순매도를 줄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오후장 내내 한번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시장에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잇는 초점 종목은 2차 전지주의 기운이 좀 여타 종목으로 좀 확산되느냐 아니면 그게 실패하느냐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가 되셨죠? 그리고 우리 JM님 하리하리 답답하실 건데요. 한번 8월에는 뭔가 좀 나오길 좀 기대해 봄직합니다. 이제는 뭐 활용 점정 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는 우리나라의 소재 산업이 정부도 육성을 하고 있지만 빨리 중국으로부터 독립해서 네, 정말 명실상부한 경쟁력을 갖추는 나라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멋진 우리나라.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주말에 또 열심히 분석 공부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정의원님, 프레님, 시호님 모시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특급 참모, 특급 브레인 한태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